잘 보이네요, 구조가. 참 좋은 뷰를 찾아냈습니다. 소개되는 건 거의 최초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 읽어드립니다의 김시덕입니다. 저는 평소에 도시를 걸어다니고 답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라지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상권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 것이 없어져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주요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도시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히 눈부시게 바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답사를 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예, 천안 아산이 제가 생각하는 대서울 또는 확장 강남의 최전선이라서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된 아파트 단지, 복합 쇼핑몰, 그리고 호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춰진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완성된 것이 잠실이었고 그것이 현재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3사건이 만들어지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여기야말로 여러분께 확장 강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도권이라는 게 아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장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서 모시고 왔죠. 천안과 아산이 걸쳐 있죠. 아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천안 측에서 자기들이 더 충남의 중심 도시니까 천안역으로 하자 그랬다가 아산 땅에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아산역으로 하자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해서 천안 아산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도 만들고 함께 나간 사례를 만들었죠. 그 현장을 아마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보이려나? 부서지겠네요. 여기는 관사촌이 있고 그 주변으로 피난민촌이 만들어졌고 그 피난민촌에서 천안역을 향해서 자유시장이 있었던 구조였죠. 그리고 천안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인수 골목이 있고 호두과자 가게들이 있고 천안역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쪽이 정말 천안의 원도심인 거죠. 왼쪽 지역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되면서 한 블럭이 사라졌고 이제 이쪽도 바뀔 예정인 거죠.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는 게 여러 옛날이 있지만 천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기서부터 서남쪽으로 가면 전라도인 거고 동남쪽으로 가면 경상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거리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중심 역할을 했었고 1900년대에 천안역이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됐고 그로부터 이곳은 근대화 확산의 기점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의 천안시의 동쪽 끝 지역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구도심이 워낙에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해서 개발 여지를 찾지 못하고 서쪽으로 향하던 중 천안 아산역이 생기면서 아산하고도 접점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상도 가던 메인 라인이었던 동남부 지역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정체 상징으로서 관사촌 지역과 자유시장이 있다가 최근 관사촌 남쪽과 자유시장 동쪽 지역이 아파트로 재개발이 끝났고 이제 자유시장 지역도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서 50년대에 만들어진 풍경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기 직전인 거죠. 서울 잠실에서 시작된 대서울 또는 확장강남이라는 삶의 형태가 천안까지는 스무스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천안에서 원래 중심지인 동남 쪽을 지나서 경부선 축인 대전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동안 했었었는데 그 커브를 꺾어서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방향으로 확장강남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안, 대전이 정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못 넘어가나 싶은데 생활권이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도를 그냥 그림 지도로 보시면 모르는 건데 유성사진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상당히 험합니다. 그 라인이.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워낙에 험하다 보니까 천안, 대전 라인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홍성 가는 라인은 평야입니다. 사람 이동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평택과 천안 쪽으로 생활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대서울은 천안부터 그 커브를 꺾어서 서쪽으로 와서 확장 중이다. 이거는 아마 홍성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아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아산 그린타워입니다. 여기가 좀 뷰가 좋습니다. 옛날 온양시 시가지가 다 보이네요. 예전에 아산 중심지였던 온양시하고 현재 아산의 중심지인 대방읍, 탕정면이 함께 보여서 참 극적입니다. 아산시는 주로 현재 천안 아산역을 향해서 동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원래 아산은 온양시와 아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온양시의 중심은 지금의 온양온천역 주변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아산시가 됐고 그 뒤에도 한동안 온양온천 쪽이 시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KTX역 만들어지고 3사건이 되면서 대방읍, 탕정면 쪽이 중심으로 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예전 축과 함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서. 근데 만나고 있는 현장이 예를 들어 모종독이라든지 옛날에 온양온천의 주변 농촌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들이 아마 조만간은 몰라볼 정도로 바뀔 겁니다. 찾았다는 기록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초기의 왕들이 온천 유람 많이 갔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 온양온천이고요. 그래서 행궁도 있었고 했는데 행궁이 있고 했던 거를 근대식 건물을 새로 지은 거죠. 그게 신정관. 온양온천은 워낙에 유명 관광지여서 관광협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념협소들.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 온양관광호텔.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난 100년간 전쟁이 도시를 가장 많이 바꿨죠. 예전에 온양시가 중심지긴 했는데
광복 후에는 피난민들이 살았단 말도 있었고 그러던 곳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길쭉한 1층의 피난민 사택 같은 게 있는 형태로 마을이 있었고 사정골목이라고 쌀집골목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쌀집도 있었고 고춧가루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성매매 직결지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이 약간 외곽 지역이구나라는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산시 측에서 그 사정골목을 싹 밀어버리고 공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재건축 재개발의 일환으로서 옛날 사정골목 지역을 비롯해서 이 일대가 한번 모습을 크게 바꾸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평양냉면집이 유명하죠. 그부터가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란 거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옛날 온양시의 냉면집 같은 경우 흥미로운 점은 물냉면은 평양냉면이고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안도 계열의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서해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 쪽은 함경도 사람이 내려가서 미국의 밀가루 원조물질과 결합시키면서 밀면이 나온 건데 그 문화까지 같이 섞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차적인 냉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많은 지역은 정근대 역사가 강하거나 현대 역사가 강해요. 근데 아산 쪽은 섞여 있습니다. 천안도 그렇고 특히 온양 아산 쪽은 조선, 고려, 백제신라 역사까지 거슬러 갈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다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저는 지금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삼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신토막사라고 하는데요. 6.25 때 피난민들이 흙으로 막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토막사라 부르고 그 집들을 새로 지었다 그래서 신토막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답사를 왔을 때 이 마을 구조 자체는 예전 토막사 시절 그대로인데 집이 남은 게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한 채가 남아있더라고요. 원형 건물이 소개되는 건 거의 최초지 싶습니다. 봐보시면 이런 식으로 당시 벽돌이 남아있고요. 옆은 집과 흙으로 갈라 미장을 한 흔적이 보이죠. 제가 답사했을 때 마을 주민을 만났었는데 그분 말씀이 현재 이거는 최초의 건물은 아니고 그 방법대로 다시 지은 건물이고 이제 이 건물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막사의 내부 구조가 잘 보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집을 만들었고 토막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역 중에서 원형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잘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대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바다였거나 바닷물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버려진 땅이 많았고 주인 없는 땅도 많았고 근데 이런 땅을 넓게 간척하고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만든 게 피난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평택, 천안, 아산의 바닷가 지역에는 그런 피난민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을 이번에 다시 신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형태의 이방인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100년 전에 이 땅을 이렇게 쓸모있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외지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확장 강남은 넓어지고 있습니다.